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얼마 전에 열렸던 오픈 AI의 개발자 컨퍼런스인 그 네브데이에서 발표된 오픈 AI의 신기술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주로 GPT-4의 후속작인 GPT-4 터보에 관련된 내용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오픈 AI가 추구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 그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된 생태계 구축 관련된 신기술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쇼킹한 충격적인 내용이 많아서 제가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을 여러분과 공유하는 그러한 영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몇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실습을 좀 해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발자로서 오픈 AI가 만든 생태계 내에서 나름 활동할 수 있겠다라는 예제를 몇 가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6일 날 이 컨퍼런스에서 오픈 AI의 CEO인 샘 올트만이 입장을 하면서 인사를 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Good morning.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Please welcome to the stage Sam Altman. Good morning. Welcome to our first ever OpenAI Dev Day. We're thrilled that you're here, and this energy is awesome. For our enterprise customers, 네, 저는 여기서 기업 그 고객 중에서 이 메인 앤 컴퍼니라고 하는 전략 컨설팅 업체가 최 GPT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좀 놀라웠었고요. 그다음에 그 PwC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회계 컨설팅 업체이죠. 전략 컨설팅도 하고 이런 업체에서 챗 GPT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놀라웠습니다. we launched ChatGPT Enterprise, which offers enterprise-grade security and privacy, higher speed GPT-4 access, longer context windows, a lot more. Today, we've got about 2 million developers building on our API for a wide variety of use cases, doing amazing stuff. Over 92% of Fortune 500 companies building on our products. And we have about 100 million weekly active users now on Chat. 네, 여기서 좀 약간 고무적인 내용은 포춘 500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 가장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들이죠. 그 중에서 92%가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고 특히 오픈 AI의 제품인 그 GPT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놀라웠습니다. ChatGPT. 네, 샘 올트만은 이 컨퍼런스 키노트에서 다음과 같이 6가지 새로운 신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주로 이제 GPT-4 터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컨텍스트 랭스가 길어졌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좀 더 GPT-4라는 것을 개발자 관점으로 정교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새로운 정보까지 업데이트해서 가리켰다 GPT-4를 이런 내용이 있고요. 네 번째는 과거에는 텍스트라고 하는 프롬프트에 대해서만 인지했었는데 지금은 사람처럼 보고, 듣고, 말하고 이 보고라는 것은 비전이라고 하는 시각이라는 것이 새로운 모달리티로 첨가가 됐고 듣는 것은 뭐냐면 스피치 투 텍스트가 되겠죠. 이러한 기능도 추가가 됐고 말하는 것은 이제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해서 텍스트를 발화시켜주는 그러한 기능도 포함이 됐다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저는 5번째가 가장 좀 인상에 남았는데요. 뭐냐면 이 커스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GPT-4라는 것을 고객이 자기의 용도에 맞게 스스로 교육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5번째에 의하면 GPT-4라고 하는 것의 변종들을 사용자들이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되고요. 6번째는 뭐냐면 가격, 성능 이런 것들이 대폭 개선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씩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GPT-4 터보에서 보여줬던 혁신적인 기술은 이 컨텍스트 랭스가 엄청 커졌습니다. 과거의 GPT-4에서는
작은 모델에서는 8,000개 정도의 사이즈였고요. 그다음에 약간 파라미터가 많은 큰 모델인 경우에는 32,000개의 토큰을 입력할 수 있었는데 GPT-4 터보에서는 128,000개의 단어를 프롬프트로 입력할 수 있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죠. 이것을 다르게 좀 환산해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환산해 보면 128,000개의 단어에는 300페이지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책 한 권을 한 번에 입력을 해서 몇 초 안에 300페이지 정도에 되는 입력 데이터를 이해하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성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번째 소개된 기술은 모어 컨트롤이라고 하는 분야로서 제이슨이라고 하는 파일 구조 또는 제이슨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지원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샘 올트만이 얘기하기로는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피드백 받은 내용이 추가가 돼서 이번에 새로 개발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이슨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는 보시는 것처럼 템퍼러처라고 하는 키 값이 있고요. 22라고 하는 밸류 값이 있는 여기는 유닛이라고 있는 키가 있고 셀시어스라고 하는 밸류가 있는 이렇게 키하고 밸류로 묶어져 있는 자료 구조를 저희는 제이슨이라고 합니다. 제이슨은 저희가 프로그램하고 인터페이스 할 때 사용되고 있는 자료 구조로서 더욱 정교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입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출력하는 값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받을 수 있는 자료 구조여서 이러한 이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개발자들은 더욱 정교하게 GPT-4 터보를 다룰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메타 애널리지인데요. GPT-4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2021년 9월 달까지 기록된 사실을 가지고 학습된 모델이었던 반면에 GPT-4 터보인 경우에는 2023년 4월 달까지의 모든 사실들을 가지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최신에 있는 사건들까지 다 알고 있는 모델이 되고 특히 GPT-4 터보에서는 리트리브라고 하는 리트리브라고 하는 기능이 첨가가 됐습니다. 리트리브는 검색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업로드한 데이터 또는 사용자가 업로드한 파일, 사용자가 링크한 그러한 웹사이트를 얘가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고 여기에 있는 검색을 해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학습이 안 된 내용이 만약에 있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뭔가 이 생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돼서 이 메타 애널리지인 경우에는 2023년 4월 달까지의 기록된 모든 사건들까지 학습이 됐을 뿐더러 리트리브라고 하는 검색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 추가가 됐기 때문에 얘가 학습이 안 된 내용은 사용자가 제공한 데이터를 가지고 검색을 해서 이걸 가지고 뭔가 결정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겼다라는 것이 세 번째 분야가 되고요. 그리고 뉴 모달리티라고 하는 것은 샘 올트만의 표현 방식에 의하면 그 GPT가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볼 수도 있다. 이 세 가지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GPT-4 터보에서의 추가된 모달리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리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이미지 생성이죠. 그다음에 TTS라는 건 뭐냐면 텍스트로 주게 되면 얘가 스피치할 수 있는 발화할 수 있는 기능이었고 입이 생긴 겁니다. 말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긴 것이고 그다음에 비전이라는 거는 뭐냐면 얘가 눈이 생긴 겁니다. 눈이 생겨서 이미지가 입력이 되면 이미지를 분석해서 여기에 대한 이 어떤 질문이 있게 되면 얘가 본 이미지를 가지고 뭔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모드가 생긴 것이죠. 이거를 저희는 모달리티라고 하는데
다양한 모달리티를 통해 갖고 점점점 사람과 같이 여러 가지 퍼셉션이라는 인지 기능이 강화가 됐다라는 것이 GPT-4 터보의 새로운 기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스퍼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오픈 AI가 개발한 스피치 투 텍스트의 오픈 소스입니다. 그래서 스피치라는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즉 이거를 저희는 STT라고 하죠. 스피치 투 텍스트. 이러한 이 오픈 소스가 되고요.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실습을 한번 해봐서 어떻게 피스퍼를 쓸 수가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커스터마이제이션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제일 파괴력 있는 새로운 기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개발자 관점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자, 어떤 거냐면 그 GPT-4 터보라는 것은 이 파운데이션 모델로서 범용적인 언어 모델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범용적인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특수한 목적의 새로운 GPT-4 아니면은 뭐 새로운 최 GPT를 만든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그 GPT-4라고 해갖고요. GPT-4라고 해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갖고 다양한 개인화된 GPT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어떤 거냐면 스레딩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어떤 절차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얘기하죠. 일 처리하게 되면 어떤 일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일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일을 처리하게 되면 일이 완료가 되는 게 있다고 치게 되면, 이 스레딩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따라갖고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플래닝을 하고요. 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다음에 얘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미리 짜놓은 코드를 얘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리트리벌이라고 하는 새로운 메러 날리지에 포함이 되어 있었죠. 얘가 학습이 안 됐다 할지라도 사용자가 입력한 파일이나 아니면 사용자가 포인팅한 데이터베이스나 사용자가 링크를 걸어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에는 정보를 검색을 해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 리트리벌이라고 하는 것인데, 상당히 파괴적인, 상당히 파워풀한 새로운 기능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펑션 콜링이라는 건 뭐냐면 자주 쓰이는 함수들을 미리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함수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 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이 펑션 콜링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섯 번째 기능이 상당히 파괴적이고 강력하다라는 건 뭐냐면, 새로운 GPT를 만들 때 우리가 코딩을 하거나 전혀 이 프로그램 파이썬이 됐건 아니면 자바가 됐건 코딩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말로써, 사람이 쓰는 자연어로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내 GPT를 만들 거야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저희가 한번 실습을 해 볼 건데, 아직까지 이거는 베타 버전이에요. 베타 버전이었고 계속 업데이트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요걸 간단히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오픈 AI가 만든 그 커스터마이제이션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자기만의 GPT를 만들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앱스토어 같은 곳에다가 등록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서 발생되는 프로핏을 적당한 비율로 나누겠다라는 것이 오픈 AI의 사업 모델 계획이 되고요. 사실은 현재 그 GPT-4 환경에서도 이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서비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그인이라는 것은 그 자신만의 독립적인 GPT보다는 약간 종속적인 개념으로 GPT-4에 여기에 이제 프롬프트 창에 연결되는 그러한 일종의 종속적인 프로그램이 되는데, 이 플러그인이라는 걸 한번 저희가 실습을 해볼 텐데, 이것이 결국 확장이 돼서 GPT-3로 아마 확장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또 지금 많은 것들이 지금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웹스토어 비슷한 곳에서 많은 그 소프트웨어들이 이미 등록이 돼 있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향후에는 이것이 독립적인 GPT로서 만들어질 것이고 이것이 거래가 되는 그러한 앱스토어 형태로 발전될 것이다라는 것이 오픈 AI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이어 레이트 리미트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성능과 가격이 향상됐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분당 읽어드릴 수 있는 토큰의 개수가 과거의 그 GPT-4 버전보다는 그 GPT-4의 터보 버전이 2배 이상 향상이 됐다라는 것이 되고요. 특히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뭐냐면 카피라이트 쉴드라는 것인데요. 이 카피라이트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지적 소유권이죠. 그랬을 때 지적 소유권을 오픈 AI가 대신 지켜주겠다라는 것이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만약에 내가 만든 GPT라는 것이 앱스토어에 올려져서 누군가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나와 있는 GPT에 대한 아이디어,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특허에 뭐 침해가 된다거나 내가 만들어 놓은 아이디어를 침해했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했을 때 이 오픈 AI는 그 앱스토어에서 만들어준 GPT의 개발자한테 이러한 책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오픈 AI가 모든 소송을 대신 방어해 주겠다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도 지금 새로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시도여서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리스키하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상당히 담대한 도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기술적 문제에서 이것이 소송과 관련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 분석이 끝났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오픈 AI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이 카피라이트, 즉 지적 소유권에 대한 소송권이 생길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한 번은 리뷰해 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충분히 그런 소송이 발생되더라도 자기네들이 법적으로 아니면 기술적으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앱스토어를 운영하면서 누구나가 GPT를 만들어서 앱스토어에 등록할 수 있고 이러한 이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데 여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소송권을 오픈 AI가 주도적으로 막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현재까지 없었던 새로운 시도였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환호하는 제안인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 챗GPT에 로그인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화면에서 저희가 시작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프롬프트 저희가 명령어를 낼 수 있는 그런 프롬프트 윈도우가 되겠죠. 자, 먼저 플러그인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러그인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GPT-4 앱스토어 가기 전에 앱스토어는 이제 참고적으로 11월 말 정도에 생긴다고 하고요. 가기 전에 이제 과도기적인 서비스가 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플러그인이 있고요. 플러그인에는 사실은 이 오픈 AI가 만든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 챗 GPT라고 해갖고 여기는 이제 이미 검증이 돼 있고 챗 GPT하고 완벽하게 호환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고요. 뭐 달리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 어널리시스라고 있는데 조금 이따 제가 좀 예제를 좀 들어볼 텐데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레시피를 만들어주는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챗 GPT하고 호환이 다 검증이 끝난 그런 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서드 파티 즉 외부에서 만든 플러그인들은 이 플러그인 스토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갖고 이 플러그인 스토어를 쭉 보시면 되는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앱스토어로 바뀌는 그 챗 GPT, 그러니까 그 챗 GPT에 연결되는 플러그인이 아니라 단독적인 스탠드 얼론한 GPTs로 바뀌겠죠. 이런 것들이. 자, 이 중에서 저희가 실습할 건 어떤 거냐면 그 데이터 어널리시스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 어널리시스가 상당히 이 플러그인인데
마치 사람처럼 데이터를 처리해줘요. 사람처럼. 그래서 제가 일단 어떤 거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그 강수, 그러니까 침수, 홍수 침수의 자연 재해를 예측하는 걸 하고 있는데 제가 기상청에서 다운받은 그러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한번 올려놓고 챗 GPT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올린 거는 이 서울의 관악구에 해당하는 기상 정보, 2022년에 나왔던 기상 정보 이런 데이터가 되는데요. 그래서 날짜가 있고 그다음에 강수량, 그다음에 풍속, 뭐 기압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그 CSV 형태라고 해서 이 컴머로 세퍼레이트 된 이런 데이터를 제가 지금 현재 방금 전에 제가 GPT한테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얘한테 얼마큼 데이터를 잘 해석하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질문이 뭐냐면 강수량에 대한 정보를 요약해 달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엑셀 데이터를 제가 읽어갖고 보는데 에러가 생겼죠. 이게 지금 사실 제가 느꼈던, 제가 경험했던 에러를 똑같이 GPT도 겪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거예요. 바로 인코딩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CP949라는 인코딩을 거쳐서 하게 되면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안 하고 하게 되면 에러가 생기죠. 그래서 얘가 이거를 알았다는 것이죠. CP949라는 거 써갖고 얘가 드디어 파일을 불러내는 것을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실패 절차를 똑같이 경험하고 이거를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러한 컬럼 값을 얘가 쭉 정리를 하고 있고 강수량에 대해서 얘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얘가 이렇게 그래프까지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사실은 판다스라고 하는 넘파이에서 파이썬에서 배웠던 판다스를 가지고 나오는 가장 보편적인 통계값이 되고요. 예, 사실 이게 2022년 8월 달에는 이 집중호우가 내렸던 기간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는 강수량이 0인데 일부 시점에 강수량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분석을 해냈어요. 그러면은 시간당 강수량이 50mm 이상인 지점을 알려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분 단위로 되어 있는 데이터에서 스스로 시간당을 하게 되면 누적해야 되겠죠. 누적하는 것을 스스로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시간당이기 때문에 60개의 이 로우를 쭉 합하는 절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시간당 네, 정확하게 이 날짜가 8월 8일 날 2022년 8월 8일 날 기록적으로 폭우가 내렸던 시간이에요. 이때 엄청나게 비가 내려갔고 침수가 되고 비 피해가 컸던 데인데 이렇게 추출해내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극한 호우라고 합니다. 시간당 50mm 이상, 그러니까 60mm가 되겠죠. 20mm 이상인 거를 극한 호우라고 하는데, 극한 호우가 발생되는 기간을 그래프로 그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여기 빨간 점으로 헤비 레인폴이라고 해갖고 극한 호우 지점을 이렇게 빨간 점으로 표시해갖고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이 데이터 어널리시스라는 플러그인에서는 사실은 웬만한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할 수 있는 주니어 레벨을 벗어나는 시니어 레벨까지의 역할을 이 GPT-4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제가 이거를 플러그인 써보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게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한 그러한 사례가 되고요. GPT-4 터보에서는 저희가 나만의 GPT를 만들 수 있다라고 소개했었죠. 그랬을 때 나만의 GPT를 내가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도 그냥 자연어로 명령을 통해 갖고 나만의 GPT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만큼 파괴적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공 지식, 어떤 특별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내가 컨설팅 해주거나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있는 GPT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GPT-4 터보라고 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여기에다가 나만의 경험을 덧붙여서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GPTs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는데, 자,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익스플로러 들어가시게 되면 마이 GPT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베타 서비스이고요.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이 GPT 빌더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GPT 빌더가 얘가 나만의 GPT를 만들어주는 일종의 도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제가 어떠한 GPT를 만들 거다라고 GPT 빌더한테 알려주는 거죠. 나는 인공지능 전문가인데 인공지능 관련 자문을 해주는 서비스를 만들려고 해. 서비스를 그러면은 영어로 나오는데 제가 영어는 좀 그러니까 한국어로 대답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제안한 건 뭐냐면 AI 어드바이저였죠. AI 어드바이저를 했는데 뭐 오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얘가 이제 프로파일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달리 3를 이용해 갖고 여기에 제가 만들려고 하는 서비스에 적절한 프로파일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럼 바로 이제 여기에 로고가 생겼죠.
다시 한국어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어드바이저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냐 아니면 특정 인공지능 기술이냐 이런 걸 하게 되면 제가 일반적인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분야가 좋다라고 얘기해 보게 되면 얘가 계속 이제 적당한 제가 요구한 분야로 이 GPT 서비스를 만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기본적인 이 질문들 프롬프트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 요겁니다. 나만의 난리지, 나만의 경험을 얘한테 알려주고자 해요. 그랬을 때 여기 나오는 첨부를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난리지라는 데이터를 죄다 입력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입력하는, 내가 업로드한 파일을 리트리브해서 이걸 참조로 해갖고 멘토링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걸 하냐면은 제가 옛날에 썼던 책 교재에 인공지능 파트를 한번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파트에 PDF 버전을 인공지능을 제가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교재에 나와 있다시피 뭐 인공지능의 역사, 그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된 여러 가지 컴퓨터 기술들, 그다음에 최초의 인공지능, 그다음에 인공지능 겨울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러한 그 챕터 2죠. 챕터 3인가요? 챕터 3에 있는 것을 제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저의 전문성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제가 만든 GPT가 여러 가지 멘토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멘토링을 하면 될 것 같아. 인공지능에 대한 자, 그러면 얘가 제 경험, 제 전문성을 가지고 참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는 뭐냐면 얘가 이제 제가 했던 거를 입력을 했기 때문에 물어봐요. 어떤 거 물어볼 거냐면 여기서 테스트 해보는 것이죠. 오른쪽에 가갖고 과연 제가 입력했던 데이터를 참조하는지 어떤 걸 쓸 거냐면은 이거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오픈 AI에 관련된 데이터를 또 하나 입력해 보겠습니다. 오픈 AI 관련된 거를 한번 입력해 보면 자,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된 챕터 3하고 그다음에 오픈 AI와 최 GPT 관련된 챕터 2를 제가 입력을 하고 나서 뭐 일반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거는 얘가 최 GPT, 그러니까 GPT-4가 이미 학습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변별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제가 쓴 내용이 과연 참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질문을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체로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업로드한 제 전문 지식을 참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이 사용자하고 어떤 식의 톤으로 대화하는지에 대해서 설정이 됐고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초기 세팅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거 뭐냐면 이제 기초적인 빌드가 됐다는 뜻이고, 이쪽 오른쪽 윈도우에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만든 GPT한테 여러 가지 그 챗 GPT처럼 대화를 나눌 텐데, 과연 제가 업로드한 몇 가지 전문성을 참조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픈 AI가 챗 GPT를 만들 때 누가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었나요? 일단 제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 두 개의 전문성을 일단은 리트리빙을 해요. 여기에 혹시 이 질문에 관련된 것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만약에 있으면 여기 있는 내용을 대답해 주고, 없으면 자기가 학습한, 얘도 GPT니까 학습한 내용을 얘기해 줍니다. 저는 사실은 그 일리아 서스케버라고 하는 사람을 예상을 하고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렉 브로크맨이라고, 이 사람도 굉장히 출중한 지금 현재 오픈 AI CTO죠. CTO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물이 있다면 제가 예상했던 사람이 나오네요. 네, 이게 이제 제가 썼던 책에 교재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 초창기 메모가 있긴 한데, 가장 핵심적인 인물 두 사람을 꼽아라 하게 되면 일리아 서스케버하고 그다음에 그렉 브로크맨이라는 두 사람이고요. 현재 그렉 브로크맨은 오픈 AI의 CTO고 모든 제품 개발에 관여하고 있고, 특히 실무자에서는 일리아 서스케버가 거의 수석 개발자가 됩니다. 이 두 사람이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데, 제가 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서 리트리브 해갖고 답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GPT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그 GPT 빌더가 물어보는 대로 말로써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런 걸 추가해 주세요, 나는 이게 좋습니다 하고 나서 여기 나와 있는 업로드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지식, 전문성을 해서 업로드 해주는 겁니다. 해주게 되면 여러분이 만든 GPT 서비스가 여러분의 전문성을 리트리브 해갖고 멘토링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주는 그러한 여러분만의 GPT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놀랍고 획기적인 새로운 서비스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참조하셔갖고 여러분도 여러분들만의 GPT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STT라고 하는 스피치 투 텍스트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현하는지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오픈 AI가 만든 피스퍼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인스톨하면 되고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 보이스 파일을 읽어 드릴 건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은 안녕하세요. 오픈 AI가 만든 스피치 투 텍스트 라이브러리인 그 피스퍼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이스를 저희가 읽어 드려 갖고 텍스트로 바꿔주는 걸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글 드라이브에 있기 때문에 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것을 연동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보이스라는 것을 입력을 하고, 이건 뭐냐면 이제 보이스라는 것이 이 포맷에 맞게 바꿔주는 과정이라 보시면 되고, FFmpeg 이걸 인스톨 하시고요. 이게 바로 피스퍼를 써서 우리가 문자로 바꿔주는 그 스피치로 문자로 바꿔주는 건데, 이 피스퍼를 임포트 하시고 나서 모델을 저희가 마이 모델로 객체할 건데, 여기에는 베이직 모델이 있고 그다음 미디엄 모델이 있고 라지 모델이 있는데, 라지 모델은 상당히 몸집이 커서 일단 미디엄으로 했습니다. 미디엄으로 해갖고 나의 STT 모델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 놓은 텍스트를 리설트 텍스트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출력한다라고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나서 입력 데이터를 읽어 드려 갖고 랭귀지는 코리안이고, 그 다음에 워드 타임스탬프는 중간중간에 타임스탬프를 같이 찍어서 출력하는 건데 일단 true를 했습니다. 하게 되면 트랜스크라이브 된 결과가 리설트에 입력이 되는데, 여기에는 뭐 타임스탬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헤더 파일도 있고 한데, 이 중에서 텍스트에 해당하는 키값에 해당하는 텍스트 키값에 해당하는 밸류인 텍스트만을 출력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실행을 시켜보게 되면 스피치를 지금 텍스트로 바꿔주는 과정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어떻게 텍스트를 바꿔줬는지, 리설트라는 텍스트가 생겼습니다. 이걸 한번 보게 되면, 그러면 아까 들었던 그 보이스라는 파일에 이렇게 텍스트로 바꿔주는 게 되겠죠. 안녕하세요. 오픈 AI가 만든 스피치 투 텍스트 라이브러리는 피스퍼가 약간 좀 발음이 안 좋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를 연습하고 있습니다라고 텍스트로 바꿔주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피스퍼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 API를 통해서 직접 건들게 되면 얘가 더 빠르게 이 인터페이싱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 피스퍼라고 하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불러다가 저희가 이 음성을, 그 스피치를 텍스트로 바꿔주는 이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